신인간혁명 제14권 이케다 다이사쿠 대하 푸른 하늘을 훈풍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인류의 행복과 평화의 대해원을 지향하는 창가의 흐름은 이윽고 계류에서 대하의 시대로 들어섰다. 1970년 5월 3일 야마모토 신이치의 회장 취임 10주년을 맞이하는 제33회 본부 총회가 도쿄 료고쿠에 위치한 니혼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회합 장소 정면에는 10주년을 나타내는 금색의 10과 빨간색의 신생이라는 글자가 도드라진 거대한 패널이 걸려 있었다. 오전 10시 50분 개회가 선언되었다. 총회 축전 서곡을 연주하는 관현악단의 장중한 울림이 장례를 압도했다. 합창단, 고적대, 취조악단 등의 노랫소리와 선율이 참가자를 매료시켰다. 이어서 제2부로 넘어가 개회사, 경과보고 등이 있은 다음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의 강연 순서가 되었다. 신문, 텔레비전 등 보도 관계자도 다수 참석했는데 신이치가 일어서자 일제히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고 촬영용 라이트가 환하게 켜졌다. 신이치는 참석자들을 향해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10년간 여러분의 진지하고도 정성 어린 노력으로 광선유포의 눈부신 시대를 훌륭히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힘없는 저를 온 정성을 다해 불면 불휴의 활약으로 지켜주신 여러분께 저는 그 감사함을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흔하디 흔한 말입니다만 이 가슴에 용솟음 치는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저는 모든 학기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는 시니치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닭이 차고 성실하기 그지없는 동지가 있었기에 비로소 학회는 폭풍우를 극복하고 크게 전진할 수 있었다. 대확신에 찬 용감한 동지가 있었기에 학회는 언제나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아주고 싶었다. 두 손을 들고 반기며 모두를 칭찬하며 격려하고 싶었다. 이날 아침 신이치는 읊었다. 줄지어 이어지는 사토의 대난 극복하여 기라성처럼 빛나는 인재 육성되었노라. 이 동지를 위해 인생을 바치겠노라고 10주년을 맞이한 신이치는 다짐했다. 신이치는 10주년의 의의를 언급하며 앞으로의 10년은 창업시대, 건설시대를 마치고 완성기에 들어섰기에 사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활약이 가장 요망된다고 호소했다. 거기서 이야기는 광선유포 관으로 옮겨졌다. 학회는 2년 후인 1972년 10월에 완성될 정본당을 향해 여러 가지 목표를 내걸고 전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면 그날을 기점으로 시대도 사회도 일변해 버리기라도 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광선 유포란 결코 결승점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종착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법의 근본 의의에서 봐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성인의 불법은 본인묘의 불법이며 항상 미래로 넓혀지는 정법입니다. 또 니치렌 대성인께서 말법 만년 진미래제라고 외치신 그 자체가 광선유포의 흐름은 유구하여 멈추는 곳이 없다고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선유포는 흐름의 도달점이 아니라 흐름 그 자체며 살아있는 불법이 사회에 맥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참석자들은 눈앞이 탁 트인 느낌이 들었다. 광선유포가 흐름 그 자체라는 말은 끊임없는 영원한 투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광포에 간다고 함은 영원히 계속해서 투쟁하는 삶이다. 거기에 생명의 환희와 약동 그리고 진실한 행복이 있다. 더 나아가 신이치는 종교는 문화의 토대며 인간성의 토양이다라고 말하며 광선유포란 묘법의 대지에 전개하는 대문화 운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민중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 웅대한 문화를 건설하는 사명을 실천하는 단체가 창가학회다라고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우리는 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친숙하게 여기는 학회를 모토로 다시금 씩씩하게 강한 인내를 가지고 전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찬동하는 박수가 크게 터져 강당의 큰 지붕을 뒤흔들었다.
참석자들은 숭고한 사회를 건설하는 사명을 한층 더 깊이 자각했다. 신이치는 여기서 바로 그 언론, 출판, 문제를 언급했다. 이번 문제는 학회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지극히 단순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며 개인의 열정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언론 방해라고 할 만한 음험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언동들이 모두 언론 방해로 받아들여져 관계자 분들이 압력으로 느끼게끔 만들고 세간에도 무리를 빚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둘러싸고 몇몇 신문과 잡지가 프랑스 작가 볼테르의 나는 그대가 한 말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그대가 그렇게 말할 권리를 나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말을 인용한 점을 들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 속에 언론 자유의 근본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는 해도 우리의 체질은 이제까지 비판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신경 과민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관용을 결여시켜 결국 사회와 단절되게 만들어버린 점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 여러분께 큰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솔직히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신이치는 머리를 숙였다. 참석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선생님이 왜 사죄하신단 말인가? 학회는 법에 저촉될 만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복잡한 표정으로 단상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학회 회장으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진지하게 사죄하는 신이치의 모습에 죄송함과 함께 감동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학회에 폐를 끼치는 결과가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신이치가 지금 발표한 사회에서 신뢰받고 친숙하게 여기는 학회라는 모토를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사회를 소중히 하고 커다란 마음으로 사람들을 포용하는 관용을 회장이 몸소 보여주었다고 생각했다. 언론의 자유가 귀중하다고 말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우리의 총의로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힘차게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응했다. 또 학회는 건축 중인 정본당을 국립계단으로 삼으려 하고 정계에 진출한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오해가 아직까지 사회 일부에 있다는 점에서 신이치는 이 문제도 언급했다. 그리고 본문의 계단은 국립계단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점과 정계의 진출은 계단 건립을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어서 학회와 공명당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혔다. 학회는 공명당을 지지하는 단체로서 당을 지원하지만 조직적으로는 쌍방을 명확히 분리한다는 점을 말했다. 이제까지도 신이치는 되도록 공명당과 학회를 떼어놓고 생각해왔다. 공명당 결성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앞으로도 학회와 공명당 사이에는 선을 긋고 사회적으로도 분리된 형태가 명확해지도록 다음의 5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1. 창가학회와 공명당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제도상에서 명확히 분리한다는 원칙을 더욱더 관철하고자 한다. 2. 의원이 학회 역직을 겸임한 경우 당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회 역직을 맡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3. 창가학회는 공명당을 지지하는 단체로 한다. 학회원의 정당 지지는 종래대로 자유다. 4. 선거에 즈음해서도 학회는 지지단체로서 당연히 응원은 하지만 당 조직을 확립해 어디까지나 당 조직의 활동으로 실시하길 바란다. 5. 당원에 대해서도 학회 내외를 불문하고 폭넓게 모집해 확고한 기초를 만들기 바란다. 신이치는 이 5가지 원칙을 발표하고 나서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이상과 같이 창가학회와 공명당을 분리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손을 들었다. 참석자들의 찬동으로 새로운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졌다. 신이치는 공명당과 창가학회 관계를 말한 뒤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또 당연한 일입니다만 당 문제는 인사권 정책이건 당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없습니다. 더욱이 저는 평생 종교인으로서 끝까지 살아갈 결심이며 정계에 나가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거듭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무렵 장차 야마모토 회장의 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것은 마치 창가학회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명당을 창당했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유언비어였다. 물론 신이치에게 그럴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온 점이었다. 그러나 모략적인 소문을 타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또 신이치는 입정 안국은 공명당과 창각회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니치렌 대성에게서 하신 말씀은 안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저에 입정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입정이란 정법을 세우는 것이고 생명 존엄을 설하는 불법의 생명 철학을 가지고 하는 미증유의 종교 혁명입니다. 이 종교 혁명에 의해서만 비로소 각자 인간 혁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개인의 내면을 대상으로 하며 신앙 차원의 문제입니다. 안국이란 사회 번영이며 민중의 행복과 세계 평화입니다. 입정이 종교적인 차원인데 비해 안국은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안국의 본질적인 이념은 생명 존엄이며 인간성 존중, 평화주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 생존의 본질에서 바라는 것이고 종교, 인종, 민족, 이데올로기를 초월해 인류가 갈망하는 보편적 이념입니다. 그 실현을 지향하는 것이 인간주의며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신이치는 종교도 생명 존엄, 인간성 존중, 평화주의의 이념을 규명하는 것이며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이 이념에 확고한 실체를 부여해 그 불법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호소했다. 생명 존엄과 같은 이런 이념들이 바로 입정과 안국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므로 입정, 안국이란 정치와 같은 사회적인 활동 차원의 직접 신앙이나 종교 그 자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으로 도야된 인격의 생명 존엄 등의 이념이 반영되어 사회적인 활동으로 결실을 이루는 것이 입정, 안국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점이 정교 일치와 비교하여 근본적인 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의 차원으로 직접 종교를 끌어들이는 일은 오히려 입정 안국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명 존엄 등의 보편적 이념을 어떻게 구체화하는가라는 기술이 정치에 주어진 과제며 공명당이 탄생한 의미도 그 점에 있음을 말하고 당과 입정 안국의 관계를 말했다. 공명당은 안국의 차원에서 있어야 합니다. 의원이 개인으로서 입정 문제를 생각하고 신앙에 힘쓰는 일은 신교의 자유입니다만 당으로서 입정을 테마로 해 종교상의 목적을 당의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으며 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당은 어디까지나 현행 헌법이 정하는 신교의 자유를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신이치는 이야기했다. 단 생명 존엄을 근본으로 인간성 존중, 항구적인 평화 실현이라는 이념과 이상만은 어디까지나 견지해 나아가는 정당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틀 안에서 같은 뜻에 입각한 뛰어난 인물을 공명당이 추천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으며 선거에서도 기꺼이 응원할 따름입니다. 그런 다음 신이치는 앞으로의 학회 방침에 대해 말했다. 우선 어디까지나 입회는 엄격히 하고 입회에는 자담의 참석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 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신이치는 학회의 조직 형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제까지 학회는 소계자와 신입회자라는 연결고리, 즉 세로선을 기조로 조직해 왔습니다. 그러나 광선유포의 기반이 반석같이 갖추어진 점에서 또 지역사회와 밀접히 연계해서 사회에 크게 공헌해 나가자는 의미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블록, 즉 가로선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학회는 이미 지난해 이후로 장기간 동안 블록 활동을 실시, 장차 블록제로 바꾼다는 말을 참석자들이 들은 바 있었다. 그것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마침내 나온 것이다. 드디어 광선유포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세로선과 같은 깊은 인간관계가 블록으로 과연 만들어질까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절복을 한 사람과 그 절복에 대한 사람이라는 세로선의 연결고리는 지극히 깊었다. 절복은 소계자와 상대의 속마음이나 고민,
가정 상황 등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흉금을 털어놓는 진심 어린 대화가 없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로선의 깊은 인간관계는 강한 단결도 나았다. 이에 비해 블록에서 사람들이 맺어진 상태는 아직 세로선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특히 인구 유동이 심한 도시 지역의 블록 조직일 경우 친근해질 만하면 이사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 인간관계를 깊이 다지는 어려움이 블록 조직의 최대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신이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블록 조직으로 개편하여 지역사회의 학회원이 중심이 되어 인간과 인간의 강한 연대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인간 고립화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가 인간의 온정을 되찾는 요체라고 신이치는 확신했다. 신이치는 블록 조직으로 이해하는 데에 학계와 사회의 미래를 걸었다. 열성이 담긴 강연이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신이치의 건강은 아주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도중에 심한 기침이 나올 뻔한 적도 있었지만 물을 마시고는 힘차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앞으로도 학회는 더욱더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마음을 써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이고 중지를 모아 추진해야 합니다. 교의에 관한 문제는 대성인께서 정한 절대적인 것이므로 그 가르침에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만 활동을 추진하는 방침 등은 자유로운 발상으로 거리낌 없이 의견을 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검토한 끝에 이렇게 하자고 결정되면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매사를 수행하는 것이 본래의 민주주의며 불법에서 말하는 이체동심의 모습입니다. 또 그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바로 학회의 운명을 짊어지고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주체자라는 강한 자각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회장이나 간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나 방관자와 같은 심정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있으면 참된 모범적인 민주주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 10년간 아니 도다 선생님이 생존에 계셨을 때부터 한순간도 학회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또 저는 심신을 소모시키며 목숨을 내던지겠다는 생각으로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전원이 저와 똑같은 자각으로 힘을 합쳐 학회를 떠받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회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깨어있는 의식과 새로운 자각에 서 있는 단결입니다. 그것이 곧 미래의 대발전을 이루는 근본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신이치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한 지금 학계 본부의 기구 등도 근대적인 시스템으로 개혁하는 등 종교계의 선구자가 되는 가장 민주적인 학회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창가의 신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여기서 신이치는 1970년대, 더 나아가서는 21세기를 전망하며 말했다. 1970년대는 이미 1960년대에 다 나온 현대 문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첫발을 내딛는 시대가 되리라는 예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과학 문명이 인간을 부품화하고 주체성을 상실케 하며 정신을 공백 상태로 만드는 폐해를 가져온 사실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컴퓨터로 인한 인권 침해 등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관리의 정도를 강화하는 국가 권력도 언급하고 민중은 국가에 예속되어 온 상태에서 탈피하여 생명 존엄을 최상으로 삼는 새로운 무대에 힘차게 뛰어나올 때를 맞이했기에 국가 논리에서 인간 논리로 바라보자고 호소했다. 이어서 21세기에는 인간이 과학기술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인간의 세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인간의 정신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뛰어난 종교가 불가결하다는 점을 말했다. 과학의 세계는 즉 종교의 세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 전체, 생명 전체의 정상적인 모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미중유의 대종교 운동이 필요하다고 통감할 따름입니다. 21세기까지는 앞으로 30년, 이 1970년이라는 해를 이 장대한 종교 운동의 새로운 여명으로 삼고자 하는데 찬동하십니까? 성남 파도를 연상케 하는 큰 박수 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다. 불법에는 시대와 사회가 껴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한 천리와 지혜가 있다. 그 빛으로 사회를 비추는 것이 바로 불법자의 사명이다.
계속해서 신이치는 호소했다. 창과 학회는 인간 생명의 개척에 따른 영지의 문화, 창조의 문화, 즉 창가의 문화라고도 해야 할 새로운 문화를 모체로 하여 사회에 공헌합시다. 제2의 10년을 향한 전망과 방향성이 이로써 명확히 제시되었다. 강연은 무려 1시간 27분에 이르렀다. 신이치의 외침에 호응하려는 듯 모두 약동하는 마음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드넓은 하늘을 향해 큰 독수리처럼 용장한 모습으로 비상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지 10주년이 되는 제33회 본부 총회로서 학회는 대하 시대의 막을 열고 문화의 깃발을 높이 내걸어 광선유포라는 희망의 대회원을 목표로 새로운 전진을 개시했다. 이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면서 신이치가 가장 우려한 것은 모든 이의 그 중에서도 간부의 일념 개혁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였다. 아무리 조직이나 기구를 새롭게 만들어도 사람의 마음이 일신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일념의 개혁이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이치가 본부 총회에서 호소한 바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야말로 학회 운명을 짊어지고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주체자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일어서는 것이다. 즉, 내 자신이 창가학회다라고 정하고 회장 신이치와 똑같은 결의, 똑같은 책임감에 서야 한다. 모두가 진정으로 주체자라는 자각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단결의 요체가 있는가 하면 모든 활동의 성패도 그리고 승패를 판가름 내는 결정타도 있다. 주체자라는 의식이 없이 수동적으로 되어버리면 사람은 전체간에 설 수 없다. 그러면 자신이 모두를 위해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부탁할까만을 생각하게 되어 결국은 사리사욕에 빠지고 만다. 그 마음에 비추어지는 것은 현상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다. 그리고 입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푸념이나 트집이 되고 만다. 끝내는 중심자와 주위 사람들을 비판하고 존귀한 학회 조직을 교란할지도 모른다. 두려워할 것은 일념을 어디에 정하느냐는 점이다. 학회가 가장 뛰어난 민주적인 운영을 지향하는 데 중요한 요건은 전원이 광선유포의 주체자, 주역으로서 일어서는 것이다. 또 신이치는 의원이 학회 역직을 맡지 않은 뒤에도 한 사람의 학회원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자로서 생기에 넘쳐 신심의 끝까지 힘써주기를 기대했다. 개인의 신앙활동은 자유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다. 학회 역직을 맡지 않았다고 해서 착실히 신심에 힘쓰기를 게을리해 버리면 자신의 인간혁명, 일생성불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결과가 된다. 본부 총회 종료 후 대기실에 있는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공명당 의원 몇 사람이 찾아왔다. 당 간부들이다. 대부분 침울한 얼굴이었다. 당과 학회가 인사에서 분리되었기에 소외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의원이 모두를 대표해서 말했다. 학회와 당은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습니다만 신심면에서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이치는 모두에게 예리한 시선을 돌렸다. 여러분은 학회 역직을 벗고 당무에 전념하게 되지만 민중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민중을 행복하게 만들자, 민중을 위해 일하자. 바로 그런 마음이 학회 정신입니다. 이 전만은 영원히 같아야 합니다. 또 불법에서 발한 인간주의 이념을 정치의 장에서 실천하는 사명을 짊어진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런 만큼 그 근본이 되는 신심을 철저히 연마하며 깊이 다져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 학회 조직 속에 있으면 동지들이 많이 있어 서로 절차탕마할 수 있습니다. 신심이 약해질 때 지적하고 격려해줄 선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자유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신심을 끝까지 철저히 하는 데는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의 투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자로서 어디까지 구도심을 불태우며 법을 철저히 구할 것인가, 자신의 불도 수행으로서 무엇을 할까,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또 생명의 인과이법은 엄연합니다. 어느 누구든 그 점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은 자신에게 지지 말고 신앙자로서 어디까지나 청정한 신심을 관철해 주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행복을 무너지지 않게 구축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원들은 결의를 간직한 눈으로 신이치를 보면서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학계원에게 무엇보다도 커다란 변화는 세로선 조직에서 가로선인 블록 조직으로 바뀐 점이었다. 이미 지난해에도 상당히 장기적인 블록 활동 기간이 있었고 이해 3월에도 장기 블록 활동 방향이 나왔다. 그런 만큼 변화는 원활하게 추진되었다. 지금까지 세로선에서는 최전선 조직으로 조가 있어 조, 반, 지구, 지부, 총지부, 본부, 총합본부로 되어 있었다. 가로선 조직에서는 블럭, 대블럭, 총블럭, 총합블럭, 블럭본부, 블럭총합본부로 되었다. 세로선의 지구와 지부에 상당하는 것이 대블록과 총블록이다. 또 세로선에서는 남녀 청년부의 조직 명칭이 장년부, 부인부와 다른 독자적 명칭을 써왔다. 예를 들면 남자부에서는 오랜 동안 분대, 반, 대, 부대라는 조직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에 1월에 대를 그룹으로 부대를 부로 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들어맞게 계층했다. 그리고 블록 조직에서는 남자부나 여자부 모두 장년부, 부인부와 마찬가지로 대블록, 총블록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전에 청년부 조직에 대나 부대 등 아무리 봐도 전투적인 명칭이 쓰였던 점에서 학회는 군대적인 조직이다, 파쇼다라는 식의 본질에서 벗어난 비판을 뒤집어 쓴 적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명칭에는 전 민중의 행복을 실현하는 평화의 전사가 되라는 도다 조세이의 기대와 그 사명을 자진해서 힘차게 완수하려는 초창기 남녀 청년부의 기상이 깃들어 있었다. 청년들은 블록으로 바뀔 무렵에 의기양양하게 서로 이야기했다. 조직과 역직 명칭은 변해도 절대로 혁명 정신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네. 지금은 신시대의 초창기다. 우리가 바로 개척자인 게야. 그래, 새로운 역사를 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것 이상으로 과감하게 행동해야만 하네. 전환기인 지금이 승부다. 창가의 젊은 사자들은 신시대 개척자로서 긍지를 가슴에 안고 씩씩하게 활동을 개시했다. 블록 조직은 활동 무대가 거주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 세로선 조직이었을 때는 지구 해협에 가는데 1시간 혹은 2시간이나 걸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블록이면 도쿄 내에서는 5분에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교통비도 들지 않았다. 큰 단지일 경우엔 단지 내에 총 블럭이나 대블럭이 있어 비 오는 날이라도 우산을 쓰지 않고 회합이 열리는 집에 갈 수 있다라며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두가 이전에 비해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시간 등도 확보하기 쉬웠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블록 조직으로 바뀔 때 통감한 점은 학계원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 사회 속에 지역적인 인간 연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특히 새로운 주민이 계속 증가하는 대도시나 그 주변에서는 지역적인 연대 의식이 지극히 부족했다. 인간이 부쩍거리는 대도 회지에 있으면서 고독에 시달리며 생활하는 혈혈 단신들도 많았다.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는 경우가 예사였다. 혼자 살거나 핵가족이 많은 도해지에서는 지역의 강한 연대로 맺어지고 서로 돕지 않으면 사람들의 생활은 여러 가지 면에서 파탄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혼자 사는 노인이 죽어도 며칠 동안이나 누구 한 사람 알지 못한 채 지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웃 사람과 평소 왕래가 있었으면 분명 그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녀를 집에 두고 일하러 나가는 부부에게는 이웃 사람이 자녀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을 써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안심이 된다. 자신이 사는 지역이 인간과 인간의 교류도 없이 살벌하다면 이는 정신적 사막이나 다름없다. 그런 곳에서는 진정한 행복의 꽃이 피지 못한다. 생기에 넘쳐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통해야 그 지역에 비로소 행복과 번영이 우거진 기름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라든 사회든 그것을 떠받치는 것은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군국주의 일본을 떠받친 것은 전국 각지에 편성된 이웃조였다. 10가구 정도를 단위로 한 이 조직은 서로 돕는 역할을 하면서 생활 필수품 배급 등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말단 조직이었다. 이 이웃조가 거국적인 전쟁을 가능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후방을 지키는 책임을 자각한 부인들의 활동은 눈부셨다. 군사 정부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다기찬 마음과 힘을 전쟁에 이용한 것이다. 전쟁 후에는 개인주의 풍조가 만연해져서 사람들은 지역에서 서로 간섭하기를 싫어하여 이웃 간의 왕래도 점차 거리를 두게 되었다. 더욱이 도시 개발이나 신흥주택지 건설에 따라 인구 유동이 심해지면서 지역에서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희박해지고 연대도 단절되었다. 그 결과 인간은 분단되어 고립되고 고독해졌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통감했다. 지역 내에서 서로 지키고 격려하며 평화와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 민중이 연대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부인부가 평화를 건설하는 리더로서 커다란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로써 분명 여성의 신세기가 개막될 것이다. 신이치가 블록 조직으로 바꾸는 것을 강력히 추진한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해도 좋았다. 이 블록 조직에서 새로운 활동을 추진하는 기축이 바로 대블록 자담회였다. 블록 활동으로 바꾼다고 발표한 본부 총회 후 닷새가 지난 5월 8일에는 빠르게도 대블록 자담회가 열렸다. 어느 자담회든 신생 창가학회 주최자로서 사회에서 신뢰받고 친숙한 학회를 구축하려는 숨결이 넘쳐 흘렀다. 모두 자담회를 자기 지역의 인간 공화를 이루는 축도로 만들고자 결의도 새롭게 대전진을 개시했다. 지역 광포를 향해 창가에 대하는 도덕이 흐르기 시작했다. 신생이란 도단하게 시작한 새싹의 시대다. 풍사를 극복한 창가학회의 미래에는 희망찬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한없는 미래를 향해 야마모토 신이치는 새로운 행보를 가면히 개시했다. 신이치는 30년 앞을 21세기를 응시했다. 5월 3일에 열린 본부 총회로부터 2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신이치는 각 매스컴의 요청에 응해 창가학회와 공명당 간의 금후 관계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질문 중에는 학회를 야유하는 듯한 짓궂은 질문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신이치는 기자들에게 선언했다. 학회가 어떻게 되는지 21세기를 봐주십시오. 사회에 크게 공헌하는 인재가 반드시 잇따라 육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나의 승부입니다. 신이치는 결의한 터였다.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만들고 생명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진정한 인재를 육성하자. 진정한 제자를 만들자. 광선유포가 불이 불치긴 이상 내 기대를 생명으로 받아들여 후계로서 사명을 자각하고 21세기를 위해 일어설 참된 제자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신이치는 이렇게 확신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간이 육성되지 않는다.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혼을 촉발해 사명의 종자가 움트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0년, 30년을 강한 인내를 가지고 혼신의 힘을 계속해서 쏟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신이치는 이제까지 미래를 위한 인재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고등부를 비롯해 중등부, 소년부를 결성하고 미래를 위한 포석으로 해왔다. 그리고 고등부에는 핵이 될 인재 그룹을 만들어 직접 신이치 자신이 어서 강의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훈련시켰다. 봉추회였다. 각 방면에 결성한 이 봉추회는 길을 거듭하며 여러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했다. 그리고 고등부를 졸업한 후에도 그 세대의 중액으로 육성되었다. 21세기를 전망할 때 더욱 젊은 세대의 중핵이 될 인재를 지금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등부, 중등부, 소년, 소녀부의 각 부서장들과 상의해 각 부에서 인선한 대표 멤버들과 연수회를 갖기로 했다. 1970년 6월 27일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하코네 연수원에서 고등부, 중등부, 소년, 소녀부 대표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이치의 몸은 아직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5월에도 6월에도 회합 참석은 본부 간부회 등으로 한정되고 되도록 제안해 왔다. 그러나 다른 일은 뒤로 미루더라도 미래에 대한 포석을 위해 소중고의 각 대표들과는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이 미래에서 온 사자들과 만나는 것을 최대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저녁 때 수도권 멤버 60명이 연수를 위해 버스를 타고 도착했다. 곧바로 식당에서 신이치와 함께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메뉴는 카레라이스다. 나이가 많다 해도 17살인 고교 2학년생이었고 가장 어린 학생은 10살인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 4학년생이었다. 기다리고 있었단다. 자, 어서 들자.
스니치가 말하자 모두 활기차게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모두 먹는 데 열중했다. 음식을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다. 스니치는 아내 미네코와 함께 흐뭇한 눈으로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다. 식사를 끝내고 모두 다다미가 깔린 지폐실로 자리를 옮겼다. 우선 신이치는 이 하코네 연수원이 학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1957년 7월 야마모토 신이치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묻고내 죄를 뒤집어쓰고 체포되는 탄압 사건이 일어났다. 오사카 사건이다. 거기에는 사회 개혁을 위해 일어선 창가업계라는 민중 세력의 대도를 저지하려는 국가 권력의 의도가 작용했다. 그 이후로 신이치는 약 4년 반 동안 법정 투쟁을 계속해 1962년 1월에 무죄 판결을 쟁취한다. 신이치는 말했다. 교묘하게 날조된 사건이기에 변호사도 이길 수 없다고 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승리해 학회의 정의를 증명하고자 청년들이 모여 협의한 장소가 이곳이랍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지만 야마모토 신이치는 광포 후계의 지도자가 될 사명을 지닌 사람이기에 학계의 진실한 역사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리하여 민중을 예속시키려 하는 마성의 권력과 치열하게 투쟁하는 것이 광선유포라는 사실을 젊은 혼에 전해주고 싶었다. 초등학생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이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여기서 신이치는 화제를 돌렸다. 하코네, 센고쿠바라, 아시노코 등과 같은 지명의 유래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모두 눈을 반짝거리며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신이치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지루한 줄을 몰랐다. 왜 그럴까? 라는 탐구심을 불러 일으키게끔 이끌어가는 이야기였다. 신이치는 지명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무슨 일이든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민중을 지키고 행복하게 하려면 모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위대한 문학가, 위대한 과학자, 훌륭한 기자,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도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전원이 각각의 길에서 최고를 목표로 해주세요. 양 1000마리보다 사자 한 마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천재란 무엇인가? 남보다 10배, 100배 노력한 사람을 말하지요. 또 인생의 승부처는 몇 살 때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의 목표로 나는 50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인간의 진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기필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자고 마음을 정해 진지하고 굳세게 노력하면 반드시 스스로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정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지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뿌리를 만듭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큰 나무로 자라지 못합니다. 20대, 30대 유명해졌다고 해도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인생의 진실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현혹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야기였다. 학교에서는 거의 듣지 못하는 테마일 것이다. 그렇지만 본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신이치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여러분, 모두 50세가 되었을 때 어떤 인생을 걷고 있을지 나는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할 수 있죠? 네!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지만 신이치는 굳이 엄한 어조로 말했다.